자, 여기 항일 의병이라고 나옵니다.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이에요. 의병이라 말은 많이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의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뛰어든 사람들을 의병이라 부릅니다. 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의병은 크게 세 번 있었어요. 요거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요 앞에 두 글자는 그 해 연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힌트예요. 그래서 을미의병은 왜 일어났냐면 을미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을미사변. 그다음에 단발령. 단발령은 을미 개혁 중에 하나였었죠. 역시 을미가 들어가죠. 을미사변. 우리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의 깡패들의 칼에 무참히 살해당했죠. 그래서 우리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단발령, 우리의 상징인 상투를 잘랐기 때문에 저항한 것이 을미의병이다. 특이한 점은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주로 양반층들이 중심이 됐어요. 초기의 의병은 주로 양반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중에서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이 사람 쓴 걸 보세요. 자, 확대해 볼게요. 우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니 여기만 봐도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난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털을 풀베듯이 베어버렸다. 단발령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을미의병의 원인이 명확히 사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간파천이 벌어져요. 우리 고종이 자기 와이프였던 명성황후가 그냥 칼에 맞아 죽는 거 봤잖아. 충격을 받아서 도망가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런 다음에 고종이 뭐라 그러냐면 이 의병들한테 해산을 권고합니다. 야, 해산해. 단발령, 야, 하고 싶은 놈들만 해. 해산해. 그리고 이런 말 해요. 야, 내 와이프 죽었지. 네 와이프 죽었어. 해산해. 그래서 단발령 취소랑 해산을 권고하면서 의병이 흐지부지 흩어지게 됩니다. 어이없죠? 이때만 하더라도 왕의 명령, 되게 보수적인 시대라서 이게 가능했어요. 자, 두 번째 을사의병입니다. 역시 을사자 들어가는 거. 을사늑약이 배경이 됩니다. 강제늑자. 강제로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갔죠. 그래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우리는 여기서 최익현과 신돌석은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이 두 명은 아주 중요해요. 먼저 최익현. 최익현은 이미 앞서 몇 번 나왔던 인물이에요. 강화도조약 체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전하, 강화도조약을 강요하는 저 일본 새끼들은 실상은 서양 도적 새끼들입니다. 외양 1차론을 주장하죠. 외놈들과 서양은 같다. 외양 1차론 주장하면서 강화도조약 반대하는 거 우리 위장처사 할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을사늑약 체결되니까 또 들고 일어났어. 최익현. 그래서 최익현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얘가 그 당시 양반 중에서는 대빵이야. 얘를 따르는 양반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성에 이렇게 들어가서 전라북도 성에서 싸웁니다. 최익현이 싸우고 부하들, 제자들이 딱 따르죠. 근데 이걸 진압하러 누가 오냐면 관군이 오고 일본군이 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맞서 싸울 텐데 관군, 역사에서 관자는 이제 국가란 뜻이었죠. 한마디로 왕이 보낸 군대거든. 왕이 진압시키러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최익현이 이거 보자마자 뭐 관군이 왔다고? 왕께서 보낸 군대랑은 차마 싸울 수가 없구나 하고 성문을 열고 항복합니다. 이것도 어이없죠. 양반들의 한계점이야. 그리고 이 최익현을 일본 새끼들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여기 스시마라 섬이 있어요. 스시마 섬. 다른 말로 대마도라고도 부르죠. 여기에 가둡니다. 이렇게 가둬놓고 최익현한테 먹을 걸 주죠. 그랬더니 최익현이 거절합니다. 스시마 섬에 갇힌 상태에서 차마 일본 새끼들이 준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하면서 스시마 섬에 갇혀서 단식 투쟁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면함 최익현이에요. 아주 유명하고 양반의 최고 우두머리. 반대로 신돌석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에요. 아까 보더라도 양반들의 어떤 보수적인 면이 보이죠. 왕께서 보낸 군대랑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황제가 해산을 권고하니까 이때 왕이었죠. 왕이 해산 권고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산하잖아. 하물며 평민 출신들이 의병장 하는 건 상상이 안 갔는데 이때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을 합니다. 요것이 신돌석이에요. 신돌석. 이름 한번 보세요. 이름 자체가 평민 특혜. 신돌석. 석자가 돌석자잖아. 신돌돌. 그래서 이름만 보더라도 평민인 거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을사의병의 큰 특징, 양반 출신의 의병장도 있었지만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신돌석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주고, 요 사람이 신돌석입니다.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일 정도로 힘이 졸라 셌어. 주로 어디서 활약했냐면 요 동해안 지역, 여기 울진 이런데, 삼척, 울진,
동해안 쪽에서 주로 활약을 하고 여기가 이제 대게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꽃게 말고 대게. 그거 먹어서 그런지 힘이 졸라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백산 호랑이고 힘이 얼마나 셌으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적 외적을 이렇게 껴안고 으깨 가지고 죽였다고 하고 손가락 하나로 외적이 이마를 꾹 눌러서 직권이라 그러죠. 죽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죽이고 싶어서 일본 애들이 얘 목에다가 현상금을 걸어요. 그래서 부하가 배신 때립니다. 얘한테 술을 엄청 먹이고 목을 도끼로 찍어서 죽여버리죠. 이런 일이 있었던 일이 을사의병.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민종식은 충남의 홍주성을 점령해요. 지금 홍성인데 홍성. 최익현 아까 얘기했죠. 전북 일대에서 성에 들어가서 저항하다가 스시마에 끌려가서 죽었고 신돌돌, 신돌석 주로 동해안 일대에서 활약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의병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앞서 보였어요. 고종이 헤이그 특사 보내서 퇴위당했죠. 이게 하나 원인이고 우리 앞서 배운 정미 들어가는 의병 조약이 있었죠. 정미 7조약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이라고 했는데 한일 신협약 그래서 정미자 들어가잖아. 그래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 황제를 쫓아내고 군대를 해산시킨 것에 격분해서 일어난 의병이 정미의병이에요. 특이한 점은 군대가 해산당했죠. 해산된 군인들이 집으로 안 가고 의병에 가담을 합니다. 뭘 가지고? 총, 칼, 조직력을 가지고.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 그래서 13도의 전국에 있는 의병들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 부대가 13도 창의군이라 부르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지금 외적 새끼들이 와서 깝치고 있잖아. 그래서 각 지의 의병들을 모아서 진격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서울에 성이 있으면 동북, 서남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문일까요? 그렇죠. 동대문이에요. 천재인데 동대문 바로 앞에까지 우리 의병들이 다 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이 의병장 있죠. 얘가 급동은 아니고 급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 장례 치른다고 그냥 가버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코앞인데. 그러면서 부하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래도 쳐들어갔지만 끝내 실패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서울 진공작전이고 동대문 앞에까지 갔었다라는 거. 그리고 13도 창의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정미의병. 정미의병은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의병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의병 전쟁이라 부를 정도로 규모가 컸었던 정미의병 꼭 알아두세요. 정미의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진이 있습니다. 딱 보면은 정미의병인지 알 수 있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요 사람 군복을 입었죠. 해산된 군인인 거 알 수 있죠. 또 뭐가 있어? 총이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은 무엇보다 유명한 이유가 이 사진 하나 가지고 이걸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던 들어봤나요? 미스터 선샤인. 선생님 최애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말고사 배우고 있는 요 시험 범위가 요 드라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때 이 사진이 왜 남았냐면 영국인 기자가 있어요. 영국인 기자 맥켄지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의병들을 취재를 한 거야. 물어보죠.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싸우다 죽겠지요. 그러나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멘트를 남겨. 이게 맥켄지 눈에는 되게 신기했는지 책으로도 냈고 신문에도 기사를 냅니다. 이것을 보고서 작가가 쓴 드라마가 미스터 선샤인이고 이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또 이 대사도 그대로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선생님 눈물 흘리면서 봤는데 눈물 촉촉 흘리면서 눈물을 빨아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꼭 한번 보세요. 미스터 선샤인 대박입니다. 거기 남자 주인공이 선생님 닮았잖아요. 이병헌이라고. 자, 일본 입장에서는 3번의 큰 의병을 거쳤어. 의병이 씨를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벌인 작전이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이름 자체가 토벌이야, 대토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호남 지역을 둘러쌉니다. 호남이 어디냐면 요 전라도 지역을 호남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를 일본 애들이 초토화시켜버려. 그래서 한 마을에 가면은 마을을 삥 둘러싸. 그리고 조집니다. 토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완전 토끼몰이 하듯이 쫙 둘러싸고 좁혀와. 그 다음에 좁혀오고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둘러싸면서 한 마을 하나씩 초토화를 시킵니다. 이 작전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부르고 이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 전라도 지역에 의병들이 씨가 마릅니다. 이게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의 의병장들을 잡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라도에 의병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의병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그러니까 전라도 있으면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위로 도망갑니다. 우리 역사에서 요쪽을 뭐라 부르냐면 연해주라 불러요. 또 요 넓은 요대를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만주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만주나 연해주는 일제 강점기 때는 여기에 올라간 의병들이 뭐가 되냐면 독립군이 됩니다. 독립군이 되어서 일본에 저항하는, 광복을 꿈꾸는 독립군이 되어서 무장 독립투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돼요. 우리 앞서 배운 위정척사운동 양반들이 했던 거, 그 다음에 의병으로 계승되고 일제강점기 때는 항일 독립군으로 이렇게 외세에 저항하는 것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 흐름 정도만 알고 있으세요. 쭉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을사늑약 때 우리나라가 거의 망했었죠. 여기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아까 을사의병도 있지만 개인적인 저항도 있습니다. 먼저 을사늑약에 반대했던 투쟁, 상소 울려서 저항한 사람들도 있었고 신문에 글을 쓴 사람도 있었어요. 시라 방송대곡, 앞서 배웠죠. 요거에 시라 방송대곡. 요 사람이 여기 있네요. 장지연이라는 사람인데 황성신문이라고 글을 실었어. 그래서 야 이 개 돼지 새끼들아 하고 욕으로 시작해요. 개 돼지 새끼들아 하면서 을사조약을 체결한 개새끼들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일본 새끼들을 치열하게 욕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시라 방송대곡이란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어떤 사람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이 사람 우리 앞서 배웠어요. 민영환. 이 사람은 자기가 나라의 높은 관리인데 나라 망하게 되는 거 책임을 못 지고 하니까 가슴을 칼로 푹 찔러가지고 피가 툭 튀기죠. 그래서 피 튀긴 여기에서 대나무가 자란다 그랬었죠. 그래서 대나무를 먹고 자란 대나무, 아니죠, 피를 먹고 자란 대나무 해가지고 혈죽으로 유명한 민영환. 유서를 남겼다고 그랬죠. 나 민영환은 죽음으로써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동포 2천만 동포한테 사죄하노라. 뒷부분이 더 있다고 그랬죠. 나 민영환은 지금 죽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 대한독립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외쳤던 민영환. 졸라 멋있고 간지나는 코스튬 아주 유명했었죠. 이 부분은 선생님 쓰진 않았지만 이 사람 이름은 미국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헐버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인인데 우리 왕이 얘한테 부탁합니다. 헐버트,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서 나의 편지 좀 전해주십시오. 요 편지 내용은 을사조약이 무효니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알고 봤더니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미리 비밀리에 조약을 체결했어. 들어봤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일본이 한반도를 먹도록 이미 미국이 인정해준 조약을 체결했던 거지. 그러니까 헐버트 만나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일부러 도망쳐 다닙니다. 나쁜 새끼들. 그래서 미국은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자기 나라 이득이 안 되면은 다른 나라 버릴 수도 있는 나라들이에요. 자, 그리고 의열투쟁, 을원일로 저항하는 것을 의열투쟁이라고 해요. 나철, 나인영이라고 하는데 나철 오기호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오족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오족 들어봤나요? 그렇죠. 을사조약을 체결했었던 대표적인 친일파들, 을사오족을 죽이기 위해서 얘네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칼 들고 칙쇼 해가지고 칼로 찌르면서 얘네를 암살하려고 했었던 이런 사람들을 오족 암살단이라고 그러고 최근에는 자신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족 암살단이 자신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철이고 나철 오기호. 그래서 타겟은 이런 쓰레기들을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거. 참고로 나철은 나중에 일본한테 쫓기다가 극단적으로 자살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장인한 전명훈이란 이 두 사람이 스티븐스를 죽여버려요. 스티븐스 앞에 나왔어요. 미국인이에요. 우리 1차 한일협약 기억납니까? 고문정치에 썼던 1차 한일협약. 그래서 스티븐스 말고 일본인 메카타라는 애가 들어왔거든. 근데 미국인 스티븐스가 어떤 나쁜 짓을 하냐면 연설하고 다녀. Korean is happy해요. Because 일본이 지배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일본의 지배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구라치고 연설하고 다녀. 그래서 화가 난 우리 동포 두 사람, 전명한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와서 한 명이 스티븐스를 총으로 쏴. 근데 불발이 와가지고 총의 손잡이로 눈을 찍어서 달려가서 계속 칩니다. 스티븐스는 놀래가지고 눈에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고 한 명은 계속 찍으러 달려가고, 근데 한 명은 뒤에서 봤더니 어떤 놈이 나오더니
스티븐스 눈을 찌르고 둘 다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뒤에서 총을 쐈는데 그 한국인을 등을 맞춥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티븐스는 죽이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전명훈과 장인환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모였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거야. 우연찮게 같은 장소에서 스티븐스를 죽여야 되겠다는 똑같은 목적으로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영웅이 같은 날 스티븐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안중근 모르는 사람 없죠? 도마 안중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합니다. 그 전에 신문 기사가 났어요. 장인환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죽인 모습. 스티븐스가 장인환 전명훈에서 죽임 당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안중근 다시 갈게요. 이 사람이 안중근이죠. 안중근 손가락이고,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데 손가락이 없죠. 왜 없냐면은 안중근이 자기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원래 이토 히로부미를 좋아했었어요. 좋아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평상시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얘기했었거든. 서양이 쳐들어오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랑 청나라가 중국이 손을 잡아서 맞서 싸워야 된다. 근데 이게 딱 안중근의 생각이었었거든. 그래서 안중근이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토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좋아했었어.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토 히로부미가 자기 말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중국까지 침략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중근이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자기가 믿었던 이토 히로부미인데 우리나라 국모를 죽이고 군대를 해산하고 별의별 짓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이 안중근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여기 나오죠. 하얼빈역이라고 그러죠. 하얼빈역이 주부대였어요. 근데 손가락 자른 이유가 그거야. 내가 몇 년 내에 이토를 죽이겠다 다짐을 친구들과 같이 손가락 자른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하얼빈역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토가 딱 내리자마자 총으로 빵빵빵 쏴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외치죠. 뭐라고 외쳤어요?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이렇게 외치죠. 코레아 우라라는 것은 러시아어고 대한제국 만세, 대한제국 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안중근이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쓴 글이 있습니다. 동양평화론이란 글이에요. 안중근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을 그대로 정리한 글이죠. 물론 미완성의 글이지만 이 사람은 동양평화에 관심이 많았어. 아까 이토 히로부미가 초반에 썼던 구라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서양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일본과 우리나라랑 중국이 손을 잡고 맞서 싸워야 된다. 요거를 자기 생각인데 동양평화론에 기술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 영웅이었던 안중근은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완용을 습격합니다. 우리나라 침입하면 이완용 딱 떠오르죠. 이완용이 이 명동성당인데 명동성당에 미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재명이 그 앞에 있다가 칼로 찔러서 기습을 하죠. 하지만 이완용의 마부가 막아서면서 실패로 끝나고 이재명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명동성당은 지금도 명동 아주 유명한 번화가죠. 관광지이기도 하고 명동성당 바로 앞에 비석이 있어요. 여기 이완용의 거사를 기록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동에 가면은 명동성당도 봐야 되지만 그 앞에 이재명 의사의 거사 관련된 비석도 한번 보세요. 이재명 뉴스에 자주 나오죠. 이재명 지금 대통령으로 이름이 똑같죠. 우리 영웅 이재명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세 번의 의병에 대해서 유명한 의병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을미의병 중에서는 우리는 아까 유인석을 좀 알아둬야죠. 유인석이 아까 여기 사료 봤었던 유인석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유인석. 그래서 을미의병장으로는 유인석 유명하고, 을사의병장은 아까 최익현 왕의 군대랑 싸울 수 없다. 스시마에서 죽임을 당하죠. 아니, 단식 후유증으로 죽죠. 그 다음에 신돌돌, 이름이 참 평민틱하죠. 신돌돌, 석이 돌석이니까 신돌돌, 최익현. 그래서 요 두 명 꼭 알아두고, 정미의병은 규모가 컸죠.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조직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벌였다라는 거. 그래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의병 전쟁이라 부를 정도로. 그리고 불원복 국기입니다. 옛날엔 오른쪽부터 글을 읽었어요. 불원복. 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라 주권을 회복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는 불원복
태극기 이거를 가지고 의병 활동을 벌였다는 거죠. 우리의 의병, 나라 사랑이 느껴집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항일의병은 3번 있었습니다. 요거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 을미의병은 을미자 들어가는 거. 을미사변, 을미개혁 중에 단발령. 그래서 처음에는 양반들이 중심이었고 고종이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했습니다. 을사의병, 을자자 들어가는 거. 최익현이 있었죠. 스시마 섬에서 단식하다가 죽었고 민종식은 홍성에 있는 홍주성 차지했고 신돌석, 신돌돌 평민의병장 특징이 있었고 정미의병은 고종이 퇴위당했고 군대가 해산당한 게 원인이었었죠. 그래서 의병 전쟁이라 불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조직하고 서울 진공작전 그리고 외국 공사관들한테 자기들을 나라를 구하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죠. 동대문 앞에까지 갔다가 실패를 하고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호남이 이 전라도 지역이었었죠. 계속 의병이 활발하니까 남한테 돌발 작전 벌이고 끝내 의병들이 연해주로 만주로 이주를 해서 독립군으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기약 때 나라가 거의 망했는데 상서로 저항한 사람, 자결한 사람 민영환, 혈축 유명하죠. 외교로서도 저항했었죠. 대통령 우리 고종 왕이 헐버트를 황제죠. 고종 황제가 헐버트를 미국에 보냈지만 거중조정에 응거해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미국과 조약, 조미소 통상조약 중에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어려우면 상대국을 도와준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거중조정이었는데 이거에 근거해서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미국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죠. 나쁜 새끼, 배신자. 자, 그리고 헤이그 특사 보냈었죠.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었고 실패했죠. 자, 그리고 개인적인 무력을 썼던 을사의병이 있었고 오조감살단, 자신해라고 이름을 바꿨죠. 최근에 많이 부르고 나철 오기오, 나철은 자살했었고. 자, 언론 황성신문에 장지연이 시라 방송되고 썼었죠. 오늘 목노아 통곡하노라 이 개 돼지 새끼들아.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 뒤에 배울 건데 고종이 을사조약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글을 싣습니다. 자, 의열투쟁도 있습니다. 장인한 전명훈이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 개소리하는 이 새끼 죽여버렸죠.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같은 날 우연찮게 스티븐스를 죽입니다. 안중근 단지 손가락을 잘랐어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죽이죠. 죽이고 나서 꼬레아우라 외쳤었죠. 대한제국 만세라는 러시아어였었고 처음에는 공개 재판합니다. 일본 새끼들이. 망신 주려고 안중근한테. 왜 죽였어? 이토 히로부미 물었더니 안중근 한 얘기가 첫째 우리의 국모를 시행한 죄, 둘째, 우리의 땅을 빼앗은 죄, 셋째, 우리의 군대를 해산시킨 죄, 넷째, 우리의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하나하나 딱 나열을 한단 말이야. 당당하게. 그리고 이게 다 팩트란 말이야. 팩트로 폭행하니까 일본 새끼들 할 말이 없는 거야. 쪽팔리잖아. 오히려 공개할수록 지들이 쪽팔리니까 비공개로 재판을 바꿉니다. 그리고 안중근을 자꾸 테러리스트라고 매도를 해. 그래서 안중근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난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나는 나라를 빼앗고자 쳐들어온 일본에 맞서 싸운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다. 나를 포로로서 대우해달라. 나는 일개 잡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나는 참모중장으로서 군인으로서 잡힌 포로로 대우해달라. 그 소리 뻥뻥 칩니다. 졸라 멋있어.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일본 새끼들이 사형을 때리죠.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재판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어. 항소라고 그러죠. 근데 엄마가 이제 조 마리아 여사인데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중근아 항소하지 말고 죽어라. 내 아들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 보고 죽으래. 근데 나쁜 뜻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중근아 네가 큰 뜻을 품고 이토 히로부미 역적 새끼를 죽였는데 너가 그 큰 뜻을 살리려면 너가 구차하게 목숨 살리고자 항소를 하면은 모양새가 빠진다. 큰 뜻을 품고 벌인 큰일이니 죽어라. 받아들여라. 근데 안중근도 대단한 게 내 엄마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준 하얀색 옷, 수의라 그러죠. 죽기 전에 입는 옷을 입고 죽음을 순순히 맞이하고 죽기 전까지 동양평화론이라는 아시아의 평화를 외친 글을 쓰다가 죽죠.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이걸 본 리승감에서 죽거든요. 안중근의 이런 일련의 행동 등을 봤던 일본인 간수가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죽고 나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제사를 지내요. 일본인들도 추앙을 할 정도로 안중근의 인격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구 선생님이 해방되고 나서 안중근의 유골, 뼈를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실패를 해요. 왜 실패하냐면 알 수가 없어. 일본 새끼들이
뼈를 어디다가 숨었는지, 시체를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게 해놨어. 이게 유출이 되면은 독립운동을 자극시킬까봐 몰래 죽입니다. 근데 김구는 대단한 게 해방 이후에 무덤을 3개 만듭니다. 가짜 무덤이야. 순서는 다릅니다. 하나는 안중근 무덤이고, 하나는 윤봉길 무덤이고, 하나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백정기라는 의사 무덤인데, 이 뼈를 다 찾아오기로 김구가 각오를 합니다. 실제로 윤봉길 일본에서 뼈 찾아서 묻어줘요. 백정기도 묻어줘. 근데 안중근 무덤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뼈가 어딘지 몰라서. 그러다가 김구가 안두희라는 우리 동포의 소총에 맞아서 본인이 먼저 죽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우리 영웅들 옆에 김구도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삼의사묘역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마음 아파. 무엇보다 우리의 영웅이었던 안중근의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걸 지켜봤던 김구마저 여기 누워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재명, 이완영을 습격했었죠. 명동성당 앞에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밑줄 친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국모의 원수라는 표현 나오네요. 아까 봤던 거네. 머리털을 풀베듯이. 그래서 을미사변, 을미경역 중에서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의병. 무슨 의병이에요? 그렇죠. 의병이네요. 을미면 옳지 않은 것. 평민 출신 의병장? 이거네. 평민 출신 의병장 딱 하나 배웠잖아요. 누구? 신돌돌. 돌석자 써서 신돌석. 그래서 1번은 무슨 의병? 을사의병이죠. 나머지는 다 맞겠네요. 고종의 해산권고 맞죠? 을미사병과 단발령 이런 양반들이 중심이었고 요것도 맞아요. 자, 2번 볼게요. 밑줄 친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산군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해상군인만 봐도 알 수 있죠. 무슨 의병? 정미의병이다. 정미의병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선대격 체결에 일어난 의병은 을사의병이죠. 나머지는 다 정미의병. 서울 진군작전 했죠. 13도 창의군 결성했죠. 고종 강태랑 군대에서 반발했죠. 그리고 다양한 신부들이 같이 했었다는 거 위에 나와 있습니다.